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뽕남이 형님입니다. 릴 낚시, 막대지 낚시 기초방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릴, 막대지, 채비, 그리고 채비 정렬, 그리고 비자리, 그리고 자리 막대지 특징, 이런 것들 1편하고 2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웠다면 죄송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사천시 삼천포 해리모, 사천시 차이나 낚시, 막대찌는 역시 한박곰방이죠. 이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낚시 사업 하시는 분들의 사업 번창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삼천포 해리모에서 감송돔 70cm가 낚였다고 합니다. 이 감송돔이 실제로 대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낚아 올리지만 50cm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크다고 낚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48, 49 이렇습니다. 감송돔이 50이 넘어가는 것이 올라왔다고 하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4월 마지막 주에 삼천포 해리모에서 70cm가 낚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조항이죠. 어쨌든 감송돔 찌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리모에 문의하셔가지고 좋은 조항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 찌낚시 미끼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지렁이라고 하죠. 이 지렁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청개비하고 혼무시입니다. 이 청개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죠. 지렁이 미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청개비, 청지렁이 요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무시라고 있는데요. 이건 좀 가격이 비싸지만 본래 명칭은 참깨지렁이입니다. 그리고 또 홍무시, 홍거시 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참깨지렁이, 혼무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하고 비슷한 게 홍깨지렁이라고 있는데 홍개비, 홍거시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홍거시 요거는 사용을 안 해봤어요. 보통 이 참깨지렁이, 혼무시를 사용했는데 요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대중적인 이제 미끼라고 하면 청개비, 그리고 또 반응이 좀 비싸지만 반응이 좋은 혼무시가 있습니다. 이 청개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모든 낚시의 기본 미끼가 됩니다. 이 중국산하고 국산이 있어요. 청개비는 중국산은 크다, 그리고 국산은 조금 작다, 크기가. 그런데 중국산은요 조금 탱글탱글한 맛이 좀 없어요. 그리고 국산은 작지만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은 좀 저렴하고 국산 청개비는 조금 가격이 비싸다. 보통 청개비 국산 한 통에 5,000원 정도 하죠. 요 정도 지역에 따라서 미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국산 청개비는 한 5,000원 정도 하고 중국산은 2,000원,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이 청개비가 이 기본 미끼인데 이 낮에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반응을 잘 하는데요. 낮에 물수도 있습니다. 낮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제가 제 경험상,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청개비가 밤에 반응을 잘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끼 사용법은 이 청개비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하고 몸통까지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라서 버리죠. 몸통 밑으로는 꼬리 부분은 버린다는 뜻이 되겠네요. 간혹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끼가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에서 몸통까지 사용한다고
하고 밑에 부분은 잘라 버린다. 뭐 끼우는 방법은 뒤에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혼무신은 이 어류들이 진짜 좋아하는 미끼인 것 같아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반응이 제법 좋습니다. 청개비보다는 혼무시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 뭐냐면 근데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혼무시는 비교적 굵고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원하는 길이만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몸통에서 꼬리까지도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뭐 버리지는 않고 혼무신 거의 다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죠. 미끼 지렁이 끼우기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미끼는 혼무시로 준비했습니다. 바람이 날아갈 뻔했어요. 혼무시는 크기 때문에 작은 것도 있는데 지금 좀 크죠.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한 반 토막 내면 됩니다. 좀 질기기 때문에 혼무시가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커트칼로 이렇게 자르든가 아니면 그거 있죠, 쪽가위 있죠, 쪽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넣고 났어요. 넣고 나서 바늘 끝이 이렇게 뼈지 나와 있는 게 좀 좋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손이 더러워졌죠.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한 번씩 닦으면 찌찌방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렁이 혼무시 끼우는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청개비도 똑같이 끼우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는 청개비는 머리부터 몸통까지만 사용하고 혼무시는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전부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혼무시는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 부분까지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은 이제 릴 찌낚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크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크릴이 이렇게 나온 게 보면 이제 백크릴, 각크릴, 생크릴이 나오죠. 백크릴은 이제 사진 조금 보고 올까요? 이게 백크릴입니다. 이 봉다리 안에 각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뭐 회사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이게 백크릴이고 요건 이제 생크릴입니다. 생크릴인데 좀 크기가 크고 좋은 놈만 골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담아 놨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뭐 까크릴 개념인데 플라스틱 통 안에 들은 것도 있고요. 요렇게 들은 것도 있고 또 경단 플라스틱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다양한 미끼가 있다. 이 정도 하시고 이제 뭐 백크릴하고 생크릴하고 가크릴 한번 볼게요. 백크릴은 아까 그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한 봉지 안에 미끼로 사용될 수 있는 미끼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뭐 머리가 없는 것도 있고요.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또 뭉개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봉지 안에서 봉지를 뜯어 가지고요. 뭐 크고 신선하고 좋은 미끼만 골라서 바늘에 끼워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그 밑밥에 섞어버리죠. 이렇게 백크릴,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가크릴은 뭐냐면 네모난 플라스틱 안에 좋은 놈만 골라가지고 가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릴 중에 미끼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미끼를 선별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고 가공을 한 크릴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크릴이 있다. 그리고 생크릴은 크릴 중에요. 크고 신선도가 좋은 미끼를 선별해가지고 또 가공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파는 미끼죠. 생크릴하고 각크릴이 조금 더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안 뜯기죠, 잡어들한테. 어쨌든 백크릴, 각크릴, 생크릴 요런 게 있다. 근데 이게 끼우는 게 좀 힘들거든요. 끼우는 거는 뒤에 영상에 넣었습니다. 자, 이게 생크릴이죠. 좋은 놈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놈만, 미끼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놈만
이렇게 별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파는 거고, 이 베크릴은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놈도 있고 또 조금 대가리가 없거나 또 잘리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근데 이 베크릴 한 장 많이 사시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조금 당에 따라서는 이런 생크릴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개미끼, 멍게, 깐새우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개미끼 작은 개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요 끼우는 것도 뒤에 영상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멍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멍게도 이렇게 멍게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길게 일자로 길게 자르면 이렇게 길게 나오겠죠. 요 정도 일자로 손가락 마디막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늘 끼워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또 잡어가 많을 때 사용되는 깐새우라고 있어요. 요게 좀 단단해가지고 잡어들한테 잘 안 뜯기고 또 감성돔 낚시에 또 먹힌다고 하네요. 어쨌든 요렇게 다양한 미끼가 있다. 그리고 뭐 경단, 옥수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죠. 미끼가 뭐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크릴, 크릴이죠. 크릴이 기본입니다. 크릴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죠. 그리고 개불미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불미끼는 이제 뻘 지역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로 길게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통으로, 살아있는 개불을 통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 영상은 제 영상 찾아보면 그 감성돔 원투 낚시에 통계를 해가지고 쓰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불도 반응이 좋다. 그리고 통영 고성적이나 또 멍게 양식장이 있다고 하면요, 멍게가 또 사용이 됩니다. 멍게는 앞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잡어가 많을 때 사용되는 개미끼, 요 끼우는 방법은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잡어가 많을 때 사용되는 미끼가 옥수수가 있어요. 마트에 파는 통조림 옥수수 있잖아요. 그걸 한 2개, 3개 정도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감성돔을 잡아가지고 손질을 하면요, 안에 보리하고 이 옥수수하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물에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단이라고 있어요. 경단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거 잡어 많을 때 사용해 봤는데 저는 재미를 못 봤는데, 은근히 또 경단으로 또 잡으시는 분들은 잘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집어제, 크릴 이런 거에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반죽을 한 거죠. 반죽을 해가지고 약간 말려요. 말려가지고 이게 좀 고무처럼 쫀득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봉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막대처럼, 그 소세지처럼 막대처럼 이렇게 몇 개 이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걸 원하는 크기만큼 뭐 작거나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무처럼 땡글땡글 하거든요. 그걸 바늘에, 동그랗게 바늘에 뭉쳐가지고 사용을 하죠. 어쨌든 경단도 사용될 수 있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역시 이제 릴 찌낚시 미끼에 이제 크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왜냐하면 크릴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이 처음에 원투 낚시나 루어 낚시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크릴 끼우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릴이 아주 연해요. 아주 연하고 바늘에 끼우면서 이게 뭉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끼우고 나서 캐스팅을 할 때요, 이탈되는 경우가 많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크릴 끼우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낚시를 하다가 이 크릴이, 제가 캐스팅을 하고 크릴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또 잡아한테 뜯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릴을 끼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꼬리 떼고 등 깨는 방법, 머리 떼고 몸통만 끼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영상으로 넣어놨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또
미끼가 좀 땡글땡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크릴을 약간 삶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짝 데친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데치면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잘 이탈이 안 되죠. 어쨌든 미끼는 바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캐스팅 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또 던지자마자 뭐 작은 물고기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뜯어 먹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미끼가 미끼 없이 바늘만 둥둥둥 이렇게 바닥처럼 공략하게 되면 당연히 고기가 안 물겠죠. 바늘은 물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미끼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릴을 삶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보면 여수분들이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요렇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삶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 봤는데요. 한 분 봤는데 잘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귀찮아서 잘 삶지는 않는데 처음에 조금 크릴 끼우는 것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잘 뭉개지고 이러면 살짝 삶아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금을 뿌려야 된다, 뭐 뿌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소금이 보통 이 보면 이제 겨울에 날 추울 때 베이커리 이런 게 이제 얼어 있으니까 잘 녹아라고 소금을 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개 글을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이건 호불호가 갈립니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 소금을 쳐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소금을 쳐야 크릴이 단단해진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소금을 치면 안 된다. 소금을 치면 또 이 감성돔이 반응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소금을 낚시방에서 조금 뿌려줄 때 그냥 뭐 조금 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날이 안 좋을 때 이 크릴이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녹여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저는 소금을 조금 뿌려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호불호가 갈리니까 소금 한번 뿌려보고 뭐 사용해 보시고 또 뭐 좋으면 계속 뿌리는 거고 안 좋으면 소금 안 뿌리고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미끼 깨기 영상 두 가지 보고 오겠습니다. 크릴하고 개미끼 두 가지인데 일단 크릴 끼우는 거 여러 가지 영상 두 가지가 나올 거고 개미끼 하고 또 뭐 경단이라든가 깐새우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끼는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미끼가 반응을 잘 하는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미끼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멍게 미끼가 아무 데서나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멍게 양식장이 많은 곳, 통영 고성 쪽이죠. 이런 데서는 감성돔이 멍게에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멍게 미끼 다른 지역에서는 잘 사용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삼천포에 가면요. 삼천포 쪽에 개불이 많이 나거든요. 개불 미끼를 사용해요. 또 다른 데 가보면 개불 미끼를 사용 안 하거든요.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반응을 잘하는 미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좋은 미끼, 신선한 미끼 당연한 거죠. 이 크릴이 안 좋은 거는요. 이 머리 쪽에 색깔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뭐 투명색이 아니라 크릴 대가리가 변색이 돼요. 변색. 뭐 곰팡이 색이라든가 좀 검정색 이렇게 변색이 되는데 요거는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보다는 좀 싱싱하고 색깔이 투명하고 요런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렁이 당연히 꿈틀꿈틀거리고 살아 있어야 돼요. 냄새도 안 나고. 근데 말라 비틀어진다든가 좀 다 죽어가는 이런 지렁이를 판다. 그럼 그거는 안 좋은 미끼입니다. 미끼를 싱싱한 걸 선택해라는 뜻이죠. 뭐 미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릴게요. 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잡어가 많을 때 미끼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꼬리를 떼고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등깨기. 등깨기. 올릴 때는 원투 할 때 잘 안 때리기 위해서는 등껍질 쪽으로 뿌려서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깨는 방법이 있어. 그럼 잘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다시 이런 식으로. 여러 마리. 여러 마리 해야 돼. 배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크릴이 대가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머리가 있으면 요 눈이 있잖아, 눈이. 야간 같은 데는 빛에서 쉽게 말하면 빛이 난다고, 눈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지. 그러면 크릴을 우리가 이렇게 만지다 보면 대가리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는데 대가리가 있는 걸 다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아무래도 하면. 그리고 작업 많을 때는 또 이거 떼빼고 해. 잡으면 할 때는 떼고, 떼고. 몸통만 네. 이렇게 끼가도 돼. 그게 더 이제 잡아한테. 여러 가지가 있어. 네. 머리 떼고, 몸통 머리 떼고, 작업 할 때는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이렇게 끼우는 것도 방법이 있어. 이것도 잘 안 뜯긴다고, 잡아한테.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크릴이 억수로 연합니다. 연하기 때문에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힘을 적절하게 주면서 바늘 위로 올려야 되죠. 바늘 끝으로. 이게 조금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크릴 끼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어떤 크릴을 많이 쓰냐면은 일단 전체 상태가 약간 온전한 그런 크릴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보면은 이게 탱탱한 것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장타를 치게 되면은 너무 좀 물컹한 이런 것들은 날아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탱글탱글한 이런 크릴들을 선호합니다. 아마 대부분 조사님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릴을 끼울 때 4, 5바늘 좀 큰 바늘을 쓰니까 통째로 끼웁니다. 근데 작은 한 2호 바늘이나 1호 바늘 같은 경우를 쓸 때는 꼬리를 떼고 머리도 떼고 꼬리부터 이렇게 말아서 끼우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머리까지 달려 있으면은 또 머리 무게 때문에 또 날아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을철 같은 경우에 저는 1호 바늘에 2호 바늘을 많이 쓰는데, 바늘이 작으면은 그만큼 미끼도 작아야 된다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가을철에는 워낙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도 잘 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잘 물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리수는 별로지만 씨알이 크기 때문에 4, 5바늘을 썼고, 크릴을 깰 때 꼬리만 떼고 이 상태에서, 꼬리를 떼는 이유는 물속에서 막 뱅글뱅글 도는 이런 이유도 있고, 꼬리를 떼고 이 살로 집어넣으면은, 이 보통은 꼬리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여기 살짝 튀어나온 줄에 걸려가지고 새우가 끝까지 잘 안 들어갑니다. 대신 꼬리를 떼면은 물컹물컹해서 좀 더 잘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바늘 귀까지 완전 삼켜줘요. 자,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원투 쳐도 미끼가 날아가진 않습니다. 네. 감시? 앞발 빼야지. 뒤로 넣나? 뒤로 해도 되고 앞으로 해도 다 돼요. 다리를 놓게.
또 다른 방법은 엄청. 뼈가 관통. 똑바로 굽힌다. 이 잡으면 할 때 이거 쓰는 거죠. 또 잡으면 할 때 다른 것도 안 써요. 경단. 경단냐. 경단은 떡밥처럼 민물 낚시 떡밥 알죠? 네. 처음에 말아갖고 그냥 끼우면 되거든요. 이거 못 뜯어내요. 경단은. 경단은 해가 비비면 못 네, 쓰니까. 못 쓰니까. 모서리 길쭉길쭉하게 돼 있다죠. 전에 하나 사가지고 네. 냉동실에 딱 쓰고 또 냉동실에 넣으면 돼. 아 냉동실에 옆 응, 냉동실에 있고. 쓸 만큼만 짜 쓰고. 왜냐면 이게 4개 들어있나? 4개가 요즘 그냥 네모난 거 한 판 딱 들어있습니다. 한 판 들어있나? 네, 길쭉한 거지 말고. 아, 그러다. 화학경단은 요새 그 종류마다 다 달라. 아 그래. 이게 길쭉한 거는 여러 가지 딱 뜯어가지고 동글동글 묻혀가지고 해도 되고 납작하게 묻히고 그거 상관없어. 냄새 맡고 오는 게 이게는. 화학경단은 안에 중미끼가 멍게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크릴로 돼 있고 그런 식입니다. 하하 경단. 멍게는 어떻게 썰어요? 멍게 그 물어보는 사람 많던데요. 멍게 예, 멍게가 보통 사람 이렇게 크잖아요, 하나가. 잘랐어야 돼. 멍게를 다. 이거는 이 지금 해동이 안 돼서 안 돼. 네, 설명만 좀. 해동 이게 시키지.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잘라야 돼. 길게 길게. 요 우리 손가락 요 아, 정도 마디에 네. 이렇게 길게 요렇게 잘라가지고 바늘에 우리 그저께 미적 위에서 밑으로 조금 멍게 깨가지고 맞지? 그다음 덩어리로 다시 걸리가 온 게 멍게가 안 빠지게 하면 되지. 한번 그래, 굽고 그거 다시 돌려가 잘라가 위로 돼가지고. 꺾고 저 미끼를 썼다 이거 하도 안 잡혀가지고. 이 옷설명이 그냥 좀 먹어야죠 그거를. 깐새우하고 멍게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멍게 받지. 깐새우하고 그래서 내가 포인트가 그다음에 찍히는 요렇게 거지. 좀 생크릴 예, 생크릴하고 그럼 효과가 양쪽에 어떻게 있을까요? 이게 효과. 이게 보면 일반 백크릴도 있는데 생크릴이 큰 거 팔잖아요. 생크릴은 네. 여기 원래 백크릴 원판에다가 네. 원판을 큰 것만 골려가지고 알 통통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통통한 거를 원래 이 백크릴이 나오기 전에 이걸 먼저 나와가 이걸 또 가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공을 했는데 청멸 있는 자리에 그 앉아 있게. 생크릴을 하는 거 다 가공이 돼 있는. 망상은 학국지가 찹찹한데 딱딱하지. 딱딱하고. 네. 어립니다. 녹아도 얘네들보다는 근데 백크릴보다는 더 그 딱딱하고. 반대편을 딱 앉았는데 그다음 깐새우 이거는 짭짤해. 우리 일반 그 뭔가 그 멸치 있지. 이게 멸치 무슨 모르고. 흰다리 새우를 하나? 그 흰다리 새우 이거 보리새우지. 보리새우. 보리새우를 이렇게 껍질을 다 깎는 거. 미끼도 큰 건 먹지 마. 아니, 이 그거는 껍질 다 손병이라고 까고 안에 그러는데 살만 큰 거는 통통하게 이래가지고 손뱅이나 그런 이게 여기다가도 이 다 첨가를 다 시켜. 이게 저 장점이 뭡니까? 이게 한 번씩 이걸 들고 나오신 분이 있던데요. 이거는 잡어에도 강하고 잘 안 뜯긴단 네, 말이지. 딱딱하니까 그리고 크고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잘 안 뜯기고 잘 안 뜯기고 그래가지고 탁 있는데 그 반응은 좋아요, 오히려. 올라와. 감성돔 할 때는 괜찮아. 아, 감성돔하고 감성돔 참돔 할 때는 반응이 괜찮고. 반응이 괜찮아. 요건 어때요, 생크림? 이것도 이거 보면 내가 아, 같은 같은 생크림. 좀 이트만 아, 이 백크릴보다 이게 좀 더 가공이 돼가지고 좀. 그렇지. 그래가지고 크릴 백크릴 중에서도 말 그대로 어떤 거는 50% 정도 쓸 수 있으면은 네. 나머지는 다 못 쓴다고. 심했다. 잘고 뭐 부서지고 이래가 다 못 쓴다고. 못 쓰는데 얘네들은 100% 다 쓸 수 있어. 세수에 철수하려고 그렇게 다 미리 가공을 남아가지고 하고 원래는 우리 노동하려고 했어. 다음 한번 보죠. 3편이 끝이 났네요. 자, 미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 감기 걸린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우 죽겠네요. 목소리도 조금 잘 안 나오고 또 피곤해가지고 낚시도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주시고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뭐 실전편에 사용될 수 있는 캐스팅하고 뭐 채비운용, 기타 이제 낚시 고수들이 전하는 막대치 낚시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해리모 차이나 낚시 한박곰방 제작 지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TV 뽕나미 형님 생활낚시 대박을 꿈꾸는 대박낚시 DPF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